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의 이사 김성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원장님 뭐 월드컵 경기나 한번 보셨습니까 주말에? 월드컵 그때 이제 선거 마치고 봤죠. 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그거나 틀어놓고 좀 달래야지 속이 그래서 있어. 뭐 선거도 졌는데 또 막 멕시코전에서 또 축구까지 졌는데 마지막에 그 손흥민 선수가 멋진 중거리 그리고 페널티킥이 저 정도의 페널티킥이 나올 정도로 너무 어이없이 하여튼 잘 싸웠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짠하더만요. 예. 근데 스포츠 선수가 운동장에서 질질 짜는 게 이게 또 스포츠의 기본 정신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해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 카타르시스로 탁 풀어버리니까요. 한국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세 가지 있죠. 뭡니까?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 다음에 심판 돈 묻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이 필요한데 너네들 돈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투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해서 울죠. 아니 졌으면 전 거고. 근데 그날 하는 꼬라지가 그게 축구 경기입니까? 외국 선수 같으면 한 너댓 골 넣었을 거예요. 그 정도 찬스가 왔으면. 그렇죠. 그 축구의 기본이 안 되고 국가대표로 해외 가서 밥 먹는 선수들이 10명도 넘을 건데. 그리고 졌으면 전 거지. 졌지만 잘 싸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더라도 열심히만 쫓아다니면 그러면 진 선수들이 잘 싸웠다고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손흥민 선수가 우는 거는 본인한테는 좋은 겁니다. 저도 요번에 선거에서 제가 울고 싶은데 또 울지도 못하겠고 참 가슴이 좀 그래서 그날 아주 기분이 우울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축구까지 쳐가지고. 아니 저는 이길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날 관중석에 또 이 두 명이 나타나셔가지고 질 건데 저거 왜 나타나서 저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 보고 어제 낮에 왔을 건데 오늘 6.25 기념식엔 안 갔대요. 그거 안 보러 가도 안 갔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경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제법 떨어진 데인데 그걸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간 사람이 다른 나라 가는 데만큼 멀 건데 그래서 갔다 와서 6.25면 6.25 기념식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다 참가했었나요?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지만은 완전히 안 가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니까. 두 번째죠 벌써. 특히 본인의 칼라가 좀 의심받으면 더 열심히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훈련도 다 중단되고 또 국민들은 지지율에서 80%입니까? 70%입니까? 70%죠. 또 맨날 올리다가 또 조금 지나면 70%로 오고 70% 밑으로는 잘 안 가고 그렇게 만들기로 한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70%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우리 그 포럼에서 카톡 보면은 제가 아는 칼럼 많이 쓰시는 신장군님이 요번에 또 좋은 말 썼더만요. 자꾸 이래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방 건강이 무너진다. 그 안에 한 50몇 명 있는데 제가 신장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그게 호응을 안 해요. 한 70% 정말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 칼럼은 말라갑니까? 네? 그런 칼럼을.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포럼에 밥값도 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카톡 하고 있는데. 카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리고 그쪽에 대화해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진보 쪽에.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우리 김 원장님 비슷한 연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보다 약간 한 5, 6년 어리죠. 대부분 50대일 거 아닙니까? 50대고 다 큰 공무원들이고. 조금 집단에는 반기 꽤나 낀다 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가지고 다 집도 강남 비슷한 데 살 거고 그럴 건데. 돈도 잘 벌어요. 아주 또 투자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보 의식이 전혀 없다. 저는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부탁을 딱 하나 할 게 있는데
강남에다가 예. 장사포를 이거 저기 한번 협상하다가 비핵화 잘 안 되면 예. 강남 한 가운데다 대고 이 장사포를 한 4대발만 쏴줘요. 우리 병원 있는 데인데. 저기 그러면 이 조준을 조금 역상동을 피해 가도록 조준을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예. 참, 네, 정말 한심한 사람들. 이게 한국 사회는 거의 6.25 때문에 예. 한국인들의 더러운 생존 DNA가 몸에 박혔대요. 그렇죠. 무조건 악착같이 내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천민자본주의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 자손한테 물려주면서 나라나 국가 꼬라지가 어떻든 내하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포럼에도 의견에 동조하지만은 아마 지금 추세가 저쪽으로 가니까 아마 그걸 밝히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이라고 하면 예. 거기에 상은 나름대로의 품격을 갖춰야지. 예. 그 사람들이요. 박근혜 초기는 박근혜 편이었을 거고 이명박 초기에는 이명박 편이었을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 참 가소롭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김정숙이 응원을 하고 와도 예. 예. 지금 한국이 이제 3차전에서 예. 이기면 예. 올라갈 수 있는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1대0은 좀 어렵고 예. 2대0이 돼야 예. 독일한테 예. 2대0이 되고 멕시코가 예. 스웨덴한테 이기고 예. 그러면 이제 멕시코만 빼고 예. 남은 나라들이 1승 2패 예.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예. 지금 이 월드컵에서 예. 승점 3점이 예. 딱 한 번 16강에 간 적이 있대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4강 빼고 아니 월드컵에서 그것도 월드컵이었는데. 아니 승점 아, 승점으로. 예선 리그에서 아. 승점을 3점 예. 그럼 3점 얻으려면 3무를 하거나 예. 1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칠레가 그랬는데 아, 이때 그런 예, 경우가. 3무를 해가지고 예. 그 조에는 한 팀이 2승 1무했고 그 다음에 요 3무가 있고 나머지는 2무 1패 2무 1패 모양이에요. 예.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올라간 모양인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2패를 하고 남은 경기 하나를 이겨가지고 1승을 해서 올라간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 전례가 없군요. 예. 그럼 뭐 그래도 뭐 한번 독일 이겨야 되고 그나마 또 그 한 골 넣은 게 참 통쾌하게 넣었으니까 예, 좀. 저는 그날 예. 4대0으로 지기를 바랬어요. 왜? 2차전 하고 난 뒤에 예? 심태용이 잘리고 예, 예, 옛날에 보면 예. 한국이 그때 98년 월드컵에서 예. 1차전에서 1대3으로 선제골을 넣고 졌지요, 멕시코한테. 그랬죠. 2차전에서 5대0으로 예. 히딩크의 네덜란드한테 졌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3차전에서 벨기에하고 예. 이제 물 건너간 뒤에 예. 머리가 터져서 붕대를 메고 투혼을 벌려가 1대1로 비겼어요. 예. 그래서 젖잘사해가 예. 했는데 좌우간 2차전에 그래 지고 나니까 예. 차범근이 그때 잘렸지 않습니까? 잘렸죠. 그 뒤로 차범근이 이 축구에 복귀가 안 돼요. 예. 그래. 그래서 이번에 어제 한 멕시코가 한두 골만 더 넣었으면 확실히 보내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이요. 이 가다마이 있고 와이사스 이렇게 말입니다. 이 깃발 딱 잘 쓰는 양질의 그 비상간이에요. 뭐 이렇게 이 넥타이 안 매는 와이사스 저는 비싼 거 예. 안 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놔서 저 자식은 저도 그런 거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거 어디서 팝니까 그러면? 축구장에서 예. 저렇게 입고 저게 감독이라는 게 이래도 해야 되고 막 이래도 해야 되는데 예? 저게 슈트발 자랑하러 TV 나오나? 옛날에 히딩크도 넥타이 매긴 맸어요. 아니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아, 잘하는 사람. 못하는 놈이 흉내내니까. 예, 그래. 아, 와이셔츠. 아, 그런 와이셔츠가 있군요. 그 전에 예, 예. 이 감독이 예. 슈틸리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사람이 한국팀 맡다가 예.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까지 갔다가 연장전에가 호주한테 졌잖아요. 그거 왜 잘렸죠? 그때만 해도 막 슈틸리크 하면서 난리를 쳤어. 예. 그런데 이제 아시아 예선에 나가가
8경기를 치렀는데 4승 1무 3패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8경기가 카타르 하고 있는데 원정을 가서 2대3으로 져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냄비다 해가지고 잘라본 거예요. 그랬는데 신태용이가 와서 두 경기를 두 개 다 비겨가 아마 골을 못 넣고 비겼을 거예요. 두 경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경쟁이었을 건데 3등, 2등을 한 조에 2개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워낙 닭발짓을 해가지고 이제 신태용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미 이 뭡니까 그 신선 경기에서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계속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도 기대 안 하고 이번에 거리 응원한다는데 사람들이 전부 시끄럽다고 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 잠 좀 자자.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이게 축구라는 게 뭐 돈 많이 푼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손으로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제일 심한 데가 축구협회라지 않습니까? 선수 선발부터 감독까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축협 하길래 제가 내가 농림부 있을 때 농협하고 축협하고는 통합시켰는데 요즘도 축협이 있나 했는데 요게 보면 전부 축협입니다. 축구협회예요. 그렇구만. 정시 일가가 들어먹는다부터 시작해서 연대 라인이 다 해먹는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식 부패의 이 첨단이 축구협회와 거기 대표팀 운영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쇼트트랙도 뭐 그런 일이 해가지고 뭐 선수를 뭐 왕따시키고 그런 거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그게 참 이 왕따 문화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뭔가 특출하고 좀 잘난 사람 같으면은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좀 이렇게 왕따를 시켜가지고 고난을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제가 한국 팀이 골 넣은 거 치고 그때만큼 기분 나쁜 골이 없었어요. 그 골 자체는 멋있었는데요. 아니, 난 골을 먹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태용이가 잘리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되는데 저는 좀 솔직한 거 빼면 시체예요. 신태용은 뭐 뭔가 좀 뭐 경력이 있었나요? 굉장히 안 봤어요. 그 뭔가 무슨 라인 아마 그건 잘 모르니까 아마 증거가 없으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잘 싸우던데. 콜롬비아한테 2대0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 가서 남미 팀을 상대로 처음 이겼다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한국도 비겼지 이긴 게 없어요. 그리고 세네갈하고 어제 2대2로 비겼어요. 이번에 세네갈 전력이 굉장히 좋다는. 굉장히 좋은. 근데 이제 제일 약체 폴란드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마 이번에는 16강에 올라가는 거는 확실할 것 같은데 일본 팀 뛰는 걸 보니까 조직력이나 골 넣는 장면이요. 정말 뛰어납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였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또 싸우면 잘 싸우잖아요. 뭐.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역대 전적도 좋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축구는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월드컵 경기는 보면 영화로는 좋아요. 드라마, 영화 축구. 그래서 그날 한 4대 골을 먹었으면 저 응원석에 있는 양반 얼굴이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봤습니까? 저는 경기? 그날 저기 그거 보려고 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지른 거하고 응원석에 와 있는 사람 얼굴 좀 보려고. 근데 왜 또 굳이 또 이게 막 라카룸에 들어가서 뭐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뭐 그래 물어보고 그랬다면서요. 그 뜬금없이 탈락이 거의 확정돼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앞에 짜장면 먹고 싶냐고 합니까? 그 왜 웃기는 짜장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뭐 아니 그러면 비행기로 짜장면을 배달해 가든지 모스크바에서 중국집 있었을 건데 러시아에 그 지방에 짜장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나온 짜장면. 그 뜬금없잖아요. 웃기는 짜장면란 말이 거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 또 한국이 잘 쓰는 말이 경우의 수입니다. 온갖 또 이 표를 만들어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2대0 이상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꺾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데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확률 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도박사들이 더 많이 주었어요.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길 확률은 80분의 1.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확률은 100분의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박사들
의견이 거의 정확하죠. 예. 예. 다 그걸 통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이 대형으로 이긴다고 또 희망 고문을 해서 전 국민을 또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저 많은 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든 그것이 다 국민들의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졌을 건데 돈은 많이 쓸걸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쓰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심지어 말입니다. 이 주전은 안 오고 후보들만 데리고 전지훈련도 가고 해요. 해외에 오랫동안 유럽에. 왜 주전들은 큰 팀에서 돈 벌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요. 뭐 1년에 뭐 몇천억씩 하고 뭐. 손흥민도 몸값이 뭐 한 5, 600억 되잖아요. 예, 1년에. 참, 그래가 또 이제 한국 와서 빌딩 사고요. 네. 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참 개인적으로는 해피하겠더만요. 네, 그런데 예, 그게 뭐 이 개인의 영광인데 예, 그 스포츠 경기에 너무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예, 내 인생을 그런 것처럼 뭐 한국이 월드컵 우승한다고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반짝할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 일종의 마치 효과잖아요, 체면 효과. 예. 그래서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몸값이 많이 주는 데가 전부 유럽에 다 몰려 있죠. 대부분 유럽이죠. 뭐 영국 리그, 예. 프리미어 리그하고 이제 저기 스페인 리그가 제일 크죠. 근데 진짜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그냥 인생을 걸잖아요. 예. 진짜 좋아하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 별로 뭐 리그 할 때 보러 갑니까? 야구는 좀 보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유럽에 예. 사실은 축구에 이렇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예. 그 훌리간이라고 있잖아요. 예, 영국에 축구 경기장마다 몰려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에도 축구 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수가요. 예. 백인 노동자층이거나 예. 이 중하층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로마 시대에 일종의 검투사 경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표를 사고 이러면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중계료도 비싸지 않습니까? 유료 방송에만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그래서 그걸 집에서 텔레비로 볼래도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막 그거 100km 뛰어야 되잖아요. 축구 경기. 그래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아, 힘들고 너무 좀 폭력적이죠. 막 태클 걸고. 이제 남성 원래 전쟁에서 저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들고 차등 게임에서 축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 옛날에 대학 선배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했잖아요. 뭐 축구 경기보다. 근데 그 우리 선배는 그 드라마 같은 거 왜 보냐 이거지. 뻔한 거를. 그런데 축구나 자기는 뭐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게 승부 가리는 게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거나 이기거나 뭐 무승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번 선거도 아마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고 이고 이러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뭐 책 보고 음악 듣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책 음악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 영화는 뭐 봤습니까? 영화 이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잘 선택을 못 해가지고 요번에 평점이 높은 걸 한번 무조건 봤어요. 예? 평점 높은 거 4.1짜리 그 맨 오브 마스크. 그 어떤 영화입니까? 저도 볼라다가 안 봤는데. 그거 재밌는 영화인데 그 콩쿠르 상인가 뭐 프랑스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그 1차 세계 대전 때를 무대로 한 영화인데 그게 이제 알제리 경찰서가 이제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딱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상대방이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 직업, 프로파시옹 이라 그걸 알아듣겠습니다. 프랑스 말 프로파시옹 이라 그뭐 쭉 뭐 어머니는 또 아버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는 모릅니다. 이러다 하고 그래서 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취조하니까 이야기가 깁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하시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레이션 하는 걸로 쭉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전쟁터인데 거기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놈. 항상 이게 선과 악을 해야 영화가 무대가 알제리라는 거요? 무대는 처음 시작은 알제리인데 그럼 전쟁터는 이제 프랑스죠. 알제리의 프랑스 사람이 1차 대전에 참전한 그 아니, 이야기겠네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 프랑스 사람이 알제리 가서 살던 사람이구나. 이제 알제리 도망가요, 이제. 돈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제 휴전, 1차 대전 때 이제 휴전 직전인데 이 죽이 나쁜 놈이에요. 패대라는 게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 그래가 막 이 자기 병사 2명을 정찰 보내가지고 총을 지가 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교전 규칙이 정찰 가서 사람이 죽으면 포를 쏘게 돼 있는가 봐요. 그럼 상대방에서 또 포를 쏘죠. 그래야 막 돌격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오라는데 딱 보니까 이 주인공이 그 뒤에서 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 뭐 페테르 종인가 이놈이 수류탄으로 시체를 없애고, 그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그 시체가 많으니까 막 그 관을 묻어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 또 그 관 묻는 걸 또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을 구한 친구가 프랑스 파리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턱이 날아간 거예요, 턱. 예, 근데 이 사람이 미술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턱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면으로 그래서 맨 오브 마스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후에 이제 동상을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알제리로 도망가기로 했는데 이 맨 오브 마스크 사람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부잣집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이 사람인 줄 모르고 아들인 줄 모르고 나는 그 아들을 사랑했고 정말 그 예술의 전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를 몰랐다. 그 말을 전해주고 싶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포옹하고 그냥 그 위에서 뛰어내가 자살을 해요. 자살. 참 그래서 그냥 뭐 아주 깊은 감동은 안 주는데 그냥 볼만합니다. 뭐 저 오션스 8 그보다 100배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저기 금요일 날 밤에 예.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개 달아놨잖아요. 예. 캐치온에서 볼까, 예.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프라임 무비팩에서 볼까. 예. 이러다가 프라임 무비팩에서 볼만한 영화가 이제는 사실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신발 영화를 또 찾았죠. 예. 비싸잖아요. 예, 비싸죠. 그래서 4,950원을 주고 이제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더만요. 항상 부가세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4,500원인데 4,950원을 결제를 하고 예. 또 TV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10%. 예. 아니 그거 말고 아, 또 포인트를 받는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원래 19이익을 들어가면 한 달에 10,000원씩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 그다음에 또 제 신용카드 사용을 누적 볼 수 있죠. 포인트를 또 이 전부 영화 보는 포인트로 바꿔놔서 요즘은 좀 부자입니다. 이 포인트 저 포인트로 막 질러요. 4,950원을 주고 전에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 몬테나를 봤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로자먼드 파이크라고 나오죠. 그 여자 참 인텔리하게 그 뭐입니까 옛날에 그 저기 나를 찾아준가 그 영화 미스릴러 영화에 나왔던 여자죠. 근데 이제 초반에 보면 이 1890년대인데 당시에 이제 인디안 소탕이 거의 완료됐는데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탈출한 이 인디안들이 홀로 떨어져 사는 백인 가구를 습격해가 이렇게 애하고 남편하고를 다 죽이고 여자만 혼자 애를 안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애도 아는 애도 총을 맞아서 여자만 가 미쳐서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탈출하는 인디안들을 가족하고 포함해서 잔혹하게 체포해서 다시 인디안 수용소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 대위가 이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한 5, 60, 70, 80년대까지 내도록 미국은 인디안하고 전쟁을 했죠. 남북전쟁을 빼놓고는. 그렇죠. 그러고 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인디안들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근데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인디안들이 우리 동료들을 머리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걸 보고 또 나도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 이렇게 위안을 삼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텍사스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인디안 추장 중에 그 한 명을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얘를 석방시켜갖고 지 고향 몬태나에 가서 죽게 해라. 이 사람하고 가족들 5명을. 그래서 이제 총 6 가족 6.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한 5명으로 이루어진 이제 부대가 이제 호송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 애리조나, 무슨 콜로라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몬태나까지 쭉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까 앞에 습격당해서 가족을 잃은 실성한 여인을 만나서 가족을 물어주고 또 그러다가 그 인디안 일행이 또 습격해서 부대원 2명인가가 죽고 또 걔들 2명인가는 죽이고 또 걔를 추색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머지 애들 둘이는 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기지를 가서 중간에 이제 쉬는 기지. 그런 기지가 있죠. 그 길을 가서 이제 다시 또 병력을 보충받고 이번에는 인디안을 잔혹하게 탈영을 해서 살해한 사람을 또 콜로라도까지 보내는 근처에 있는 부대로 보내는 호송을 좀 부탁을 해요. 거기에 부대장이. 그럼 거절한다 못하고 데려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탈옥을 시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거기에 이 크리스찬 베일의 친구 한 명이 평생 한 30년을 했는데 이 사람 상사에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잔혹하게 인디안을 죽인 데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인디안을 죽이고 탈옥하는 사람을 그 미군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군 그 이 사냥꾼들이 또 이 부대를 덮쳐가지고 여인 2명을 잡아 인디안의 그 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홀로 된 그 과부하고 또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인디안하고 합세해가지고 처음엔 인디안을 팔을 묶고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도 습격을 당하니까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소탕을 하고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크리스찬 베일 하나밖에 없어. 근데 몬타나를 앞두고 인디안 추장이 이제 거의 죽어요. 그래서 이 시신을 끌고 가가지고 몬타나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4명이 또 말을 타고 와. 그 동네에 이 땅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인디안 시체하고 인디안들 다 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이 미국 대통령 서한이다. 이들은 자격이 있다니까 그건 필요 없다. 치하라. 안 치우면 쏘겠다. 또 싸움이 붙어요. 네. 그렇죠. 거기는 뭐 법이 뭐 미치지 못하니까 뻑하면 싸웠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인디안 가족이 다 죽고 꼬마 한 명만 이제 살아남아요. 인디안 꼬마. 손녀지. 죽은 추장이.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총에 맞고 기어가는 이 땅 지주라는 사람을 이렇게 목을 잘라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인디안을 죽이는데 첫 장면부터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디안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리고 인디안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가 자기를 가족을 다 잃은 여자도 결국 인디안들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따뜻함이나 이런 걸 느끼고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느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총을 쏘면서 그 지주들하고 총 싸움에 가설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마지막에 이제 덴버까지 다 이송을 하고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전역을 하고 양복을 갈아입고 역에서 그 로자먼드 파이크하고 인디안 여자애를 이제 둘이 정이 들어가 여자가 키우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시카고로 가겠다. 같이 가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 하고 돌아서다가 기차가 움직이니까 돌아서서 기차를 타요. 거기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영화가 한국에서 19,000명이 봤습니다. 심야 시간에 주로 상영을 하고요. 제가 영화를 보고 아무리 좋은 영화도 몰입도가 중간에 몇 번은 끄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보거나 이러는데 이 영화는 새벽에 봤는데 몰입도가 엄청나요. 그건 좋은 영화네요. 예. 일상의 서부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개척사에서 그것이 전부 정오와 살인 이런 걸로 점철되어 왔는데 처음에 D.H. 로렌스의 그런 글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미국이 그런 개척사를 다 외면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 일선에서 있었던
거의 마지막 남은 인디안들과 또 그를 호송해야 되며 평생을 인디안을 죽이고 살아왔던 그 크리스찬 베일, 또 인디안에 의해서 가족이 잔혹하게 죽은 그 로자먼드 파이커, 그리고 인디안 가족, 이 사람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가세를 해서 잔인하게 싸웠던 사람들의 이 반성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요. 아, 이 정말 영화다. 이런 생각이 그 저도 아쉬운 게 영화를 좀 보고 싶어도요. 뭐 전부 다 거의 모든 영화가 뭐 탐정, 뭐 오션스 8, 뭐 무슨 만화 영화, 뭐 또 뭐 여러 명 나오는 무슨 우주 전쟁 뭐 이런 거. 아 정말 그런 영화 보면 잠 못 자나요. 영화관에서 봐도. 그러니까 예. 시덥잖은 영화라도 한국의 이 제작 배급사들이 예. 극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제휴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 완전히 싹쓸이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1,400개, 500개 개봉을 하니까요. 그 안에서 전부 다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시끄러운 영화, 뭐 예술성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그런 영화가 다 프라임 타임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아니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뭐 1시짜리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그거?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보려면 예.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일부러 가야 되는 예. 안 그러면 멀리 그 상영관을 찾아서 가야 되는 예. 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제가 뭐 탐정이나 이런 걸 뭐 폄하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영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그런 영화 보면 좀 극장에서 보러 잠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극장에서 보러 잠이 오면은 텔레비에서 보면 큰 깊은 잠이 100% 잠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 싹쓸이 상영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 번쯤 인생을 생각해볼 그런 감명 깊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 기회가 없고. 맞습니다. 이 맨 오브 마스크도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빼어난 영화는 아니지만 그 미장센 같은 게 참 좋거든요. 저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 부잣집 응접실 같은 거나 그것도 이제 무덤 팔 때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벌써 무덤 팔 때 중국인들이 파란 옷 입고 예, 무덤 예. 파는 사람 전부 중국인들이 유럽에 많이 갔죠. 예,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좀 이런 무덤 파는 직업이나 이 아주 3D 직업은 다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차이나타운 만들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 철도 만들 때 다 중국 사람들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못된 놈 중이가 뭐 이런 글도 모르는 문맹을 약간 막 인종적으로 비하하던데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인종 차별 발언을 했다. 그 사람은 뭐 저기 예. 상대성 이론 빼놓고는 예.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한 1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한 500명 남아 가지고 다 흑인, 백인, 황인종 다 같은 그 500명의 구성원이거든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라면. 그럼 그 정도의 핵물리학자 같으면은 그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 분야만 잘 아는 예. 왜곡된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이 중학교 교육에 우리의 지금 인류의 조상은 다 그 500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황인종, 백인종, 인종 우월주의 이런 거 다 헛된 이야기다.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히틀러 교육할 때. 아우, 독일 사람이 그래서 히틀러한테 다 속아갖고 저지경을 당했겠어요? 아는 거하고 다르죠. 아는 거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하기야 제 주위에 보니까 이 다들 알고 있을 건데 말로는 전부 다 뭐 문비어 장가를 부르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그게 그래도 지식인이라 하면은 그것도 진정한 이 시대에 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참 자,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 몬테나 꼭 좀 보세요. 오늘 보겠습니다. 4,950원 좀 뭐 정도 땡겨갖고 투자해야죠, 그 정도. 그래서 보시고 내주에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이 틀렸으면 제가 4,95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나쁘게 평가해도 좀 뭐 설마 뭐 4,950원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About Time이라고 있죠, 영화. 그 영화 봤습니까? 뭐 본 것 같습니다. 그걸 후배가 이제 굉장히
좋다고 이제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전 또 이렇게 봤더만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유치하고. 가만히 그 어떤 영화였죠? 그게 이제 뭐 시간 여행하는 거죠. 뭐 이렇게 결혼식 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뭐. 그런 영화는 뭐 저는 좌우가 이 예. 타임립 하는 영화는 절대 안 봅니다. 예. 그 여하튼 안 봤네. 그 어바웃 타임 보니까 뭐 제가 취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 또 솔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야, 별로 재미없더라니까 이제 또 섭섭해가지고 그 참 그 점잖은 후배예요. 아, 형님 딱 그대가 이제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그냥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막 그 나쁘다면 나쁘다는 것도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선거에 마지막에 막 욕했죠. 막 혼자. 난 선거 마지막 날에는 이거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이크 걸고 몇 시간 뒤면 공식 선거 종료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냐 하면서 주민들 들으시오 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랑 선거용 인격이 아니겠어요. 비선거용 인격이. 자, 우리 앞으로 선거보다 이렇게 즐겁게 낭만이나 즐기면서 예. 사시죠. 그러니까 훨씬 좀 제가 낭만에 좀 돌아온 것 같고 제가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그건 알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사람 이름 불러주고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것도 알긴 아는데 그것도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이런 건 또 자유롭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혹시 내가 악평하더라도 삐지지 마세요. 그럼요. 제가 악평한다면 잔게 받아들이겠는데요. 99.99% 원장님은 그 영화 대단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화면도 굉장히 좋아요. 그 1000마일 여행을 해요. 텍사스에서.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뭐 헐리 석양에 그런 어떤 발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적인 화면이 매우 뛰어나고요. 저는 그 자체로도 좋아하죠.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뭐 오죽하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는 사람이니까 그 자체로도 훌륭한. 그리고 영화예요.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사람이요. 별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표정으로 정말 저는 현존 미국 배우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 친구가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태양의 제국에서 홍콩에서 그 사람이 그 홍콩이 점령당할 때 떨어지는 비행기를 보는 수용소에서 그 아닙니까? 상당히 그 미남 배우 아닙니까? 아니, 미남인데 요즘은 그냥 미남보다도 이렇게 얼굴에 저처럼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그런 연기를 잘 하죠. 크리스찬 베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로자먼드 파이크라고 요즘 젊은 여자 배우 중에서는 이 여성이 영국 배우인데 연기력이 제일 출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점이 높던가요? 이 영화 평점 높죠. 그 네이버 평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서 8.65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평점 높은 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좀 SF 이런 영화인데 막 제목이 좋아서 보려면 전부 1.7, 1.9, 2.1 이렇더라고요. 보통 예. 그래서 그냥 아예 5점 만점에 예. 그냥 3점 이하는 아예 안 보는 게 시간 전략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혹시나 해서 보면 역시나 혹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5점 만점에 3.5가 가이드라인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 제목은 전부 다 혹하게 가지고 아주 딱 보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거기 이제 성경 귀절을 써서 나오는데 그 여성이 이제 자기 가족을 잊고 묻으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험한 길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험한 길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다. 이 신은 인간에게 온갖 신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이 이 남편이 이 이마가 벗겨져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면서 죽고 갓난 애까지 안고 있는데 총을 맞아 죽고 이러는데 그 영화 처음 장면에 인디언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부인이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성경 공부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은 이 모든 우주가 이 미래의 어떤 그 아주 과학 고등학교 학생이 뭘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수많은 우주 중에 버블 우주 중에 하나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우리가 G.O.D. 가드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현대 물리학에 나오는 아주 정통 학설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그 구절이 마음에 드네요. 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험한 길에 익숙할 수 없다. 이게 신에 구절이. 대한 존재를 묻는 거죠. 한 번은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도 시종일관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인디안 애한테도 줘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은 미군이니까 시종일관 인디안들을 동물처럼 잔혹하게 죽이는 일을 해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인디안을 잔혹하게 죽이려는 그 이 미국 지주들을 하고 싸우고 싸우다가 그들을 목을 베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게 험한 길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 시험에 들면은 신이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 시험에 빠졌을 때 혼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혼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이 신의 구원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믿기도 쉽지 않은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저는 뭐 혼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실존적인 자신감인데요. 그 아직 뭐 제가 아직 정말 참혹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뭐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또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몬테나라는 영화가 인디언과 그를 죽이는 미군 그리고 그에게 인디언에게 가족을 학살당한 여성 이 사이에서요. 한때 죽였던 인디언 추장을 호송해서 1000마일을 1600km를 가는 과정에서 그도 인간이었다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점점 자각을 하게 되고 또 여성은 인디안을 얼마나 정오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 남편을 죽은 인디안 2명을 이렇게 죽은 시체에다 대고 총까지 쏴요. 분이 안 풀려서. 그렇겠죠. 근데 그 여성이 나중에 인디안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쏘고 또 남은 인디안 애를 데리고 가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그 태영호 공사 책도 보니까 그 부관 참신한 것도 많이 했대요. 김정은이가 막 그걸 자기가 지시했는데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쪽에다 막 기관총을 쏘고요. 현대 국가가 아니죠. 이게 무슨 이조시대 때 아니고 총을 막 시체에 쏘고요. 그 인디안은 또 이해는 할 수 있죠. 자기 남편을 뭐 죽이고 이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것도 무덤판에가 그거는 총 쏜 건 아니잖아요.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집단인데 저런 집단을 껴안고 후라니 스마트하니 그것도 그만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태용호 공사 책도 한번 사보세요. 안 그러면 저 네이버에 특정 그 빼고 하여튼 저 검색 엔진에 한번 그 줄거리 보면은 그 실제로 소문은 들었지만 책으로 증언한 거 보니까 참 근데 어떻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도 마라.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트럼프가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자막이 하나 나오고 시작해요. 근본적인 미국인의 정신은 냉혹하고 고립적이며 이렇게 검역적이고 살인자이다.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누그러진 적이 없다. 맞는 말인 이게 것 같아요. D.H. 로렌스 그 채틀리 부인의 사랑 그 D.H. 로렌스가 언급한 이 걸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국 사람 아닌가요?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 본 평을 했죠. 영국 사람이 본 미국의 특성이네요. 냉혹, 고립, 검역적이며 살인자다.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건국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살인의 역사고 그렇죠. 정오의 역사인데 그런데 미국은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취임선서를 하는 또 지상 최대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지폐 In God We Trust 이렇게 딱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 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좋지 않았다 하면 4,950원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뭐 저는 솔직하게 평가하니까요. 뭐 그래도 혹시 혹평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좀 인류가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들이 뭐 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거 다 헛말입니다. 헛말. 자기한테 유리한 정의 뭐 옛날에 히틀러도 기도 많이 했어요. 군목들이 자기들이 히틀러는 독일의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상당수 만들었죠. 일부 그렇죠. 소수만 저항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 그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다들 히틀러가 정의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다 정의고 뭐 제가 정의에 관해서 참 웃음을
2016년에 터키에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예. 저는 유튜브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는 터키 쿠데타가 정이다. 근데 그걸 막았다고 환호하는 터키 국민들이 불이다. 쿠데타는 대체로 불이지만은 정의로운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다 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선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 2번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가 2033년까지 집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15년. 참. 이마가 총리로서 사실상 그때는 대통령제가 유명무실할 때 총리로서 2003년부터 집권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국가에 30년씩 집권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리고 저 나라를 광신적인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가고요. 그래도 터키가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 이후에 나름대로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면서 세속 정치를 해와서 한때는 EU에 가입하느냐 하는 것까지 논의되는 나라인데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겠네요. 그 예. 대통령. 그래서 트럼프 취향에 딱 맞지요, 그것도. 근데 그때도 보면 대부분의 언론이 쿠데타를 욕했습니다. 쿠데타군을. 그래서 군부는 마지막으로 케말 파샤의 이 유언인 세속 정치, 종교 분리를 지키려고 쿠데타를 했죠. 근데 쿠데타군도 이 에르도안의 이 속임수에 쏘가가 쿠데타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걸 핑계로 해서 정적을 다 죽여버리고 잡아 넣어버리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책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해요. 정의란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막 그 책 쓰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정의는 그 자기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정의예요. 그 자스티스. 그래 막 꼭 그렇게 못하는 인간들이 그런 책 좋아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끼고 다니고 그렇게 제가 주위에 보면 알잖아요. 꼭 그런 인간들이 그런 책 보고 한국이 국민 인구 대비해서 예.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나라일 건데 그만큼 정의가 없으니까 그런 책이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런 책 이런 인간들이 꼭 또 정의롭지 못하는 인간들은 뭐 이렇게 뭐 유산 같은 것도 잘 나눠주지도 않고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정의가 없는 인간 딱 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딱 골고루 나눠줘야죠. 예? 근데 꼭 그런 인간들이 겉으로는 정의가 무엇인가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딱 정당하게 나눠주고 그게 정의인데 간단한 거예요. 정의는. 혹시 뭐 집에 유산 분배에서는 문제는 없죠? 그걸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간 정의가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꼭 굉장히 많아요. 그 재벌 가해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부터 정의롭게 해나가야지. 무슨 얼어 죽을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나눠줄 걸 골고루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세금 더 거둘라고 또 법을 억지로 만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번에 보니까 정의가 없는 불이의 법이 하나 생겼더만요. 뭡니까 또? 그거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그 위헌으로 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다시 또 이제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22억 4천만 원 이상짜리는 오히려 세금이 부담이 별로 없고 싼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이상의 주택에 이제 공시가 적용이 되는데 초고가 주택은 근데 정작 이 고고가 주택 최고치인 2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시세로 뭐 이 정도 이상 되면 뭐 한 30억 되는 주택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고 한 채짜리로 오피스텔이니 뭐니 이런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훨씬 커져요. 이것도 정의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는 그래서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뭐 정의 부르짖는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아주 이렇게 유치원만 나오면 알 수 있는 간단한 거를 그것도 안 지키면서 말로만 뭐 정의로운 거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할 때는 뭐 인권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게 뭐 현세에서 정의가 실현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고 또 역사가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위안을 삼죠. 자, 우리 김성규 원장님이 선거에 낙선하시고 오셔가지고 정의를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데 김성규 원장님을 낙선시킨 그 대의원분들을 정말 좀
불의한 것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아니 바랍니다. 이거 좀 이게 대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 아니고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좀 분노를 느껴요. 아니 아닙니다. 뭐 제가 평소에 의사들의 권익과 이 한국 의료의 계획을 위해서 일선 사람을 일한 사람을 그렇게 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더 훌륭한 그러니까 뭐 아니, 본인은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시고 나는 요걸 좀 실컷할게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저는 뭐 생각 안 하고 이제 책하고 음악을 더 열심히 낭만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안 맞는 거 하여튼 뭐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자,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센트럴 흉부외과 의원 선거도 낙선했는데 많이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센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